설명을 하고서는 내용을 이제 듣고서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머리로는 자꾸 거부해요. 뭔지 알겠어. 알 것 같은데 자꾸 내 머리로 거부해.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현실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꾸 거부하려고 하지 마. 자기 스스로 거부하려고 하지 마요. 자, 봅시다.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거든. 자, 특수상대성 이론은 있잖아. 이게 1905년에 나왔어. 1905년. 1905년에 발표가 됐는데 되게 옛날, 이제 뭐 100년 좀 넘었잖아. 근데 이게 이제 특수한 경우거든. 아인슈타인이 발표했죠. 이거는 특수한 경우인데, 특수한 경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관성계를 얘기합니다. 관성계는 알짜임이 0일 때지. 알짜임이 0일 때를 관성계라고 하고, 이 알짜임이 0일 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지하거나 또는 뭐 등속도 운동하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지? 관성계. 알짜임이 0일 때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자, 이때 성립하는 거야. 특수는 딱 정지하거나 등속도 운동하는 관성계 상태에서만 성립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여기서 이제 이 상황에서 가정을 하는데, 이 가정이 첫 번째가 뭐냐면 상대성 원리거든. 자, 보세요. 상대성 원리가 뭐냐면은, 이건 이제 이미 아인슈타인 이전 때부터 이제 정리가 됐던 내용이거든. 그 책에는 이렇게 써 있지. 책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상대성 원리가 모든 관성좌표계에서, 관성좌표계라는 거는 관성계를 좌표화시킨 거예요. 그냥 관성계.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법칙이 동일하게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성좌표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관성계라는 건 방금 얘기했다시피 알짜 힘이 0일 때야. 자, 알짜 힘이 0일 때 물리법칙은 뭐겠어? F는 MA 얘기하는 거야. F는 MA가 성립한대. 응?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알짜 힘이 0일 때 F는 MA가 성립한대. 가속도 0이라는 뜻이야,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바꿔 말하면은 알짜임이 0이 아닐 때 F는 MA가 같이 성립 안 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관성계, 비관성계가 같이 있는 상황이면은 F는 MA로 모든 법칙을 동일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필수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 무조건 맞아야 되는 조건이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편하게 좀 생각하려면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이거를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봐. 운동은 상대적이던 거야. 운동은 상대적이다. 운동을 두 글자로 말하면 속도라고 하면 돼요. 속도. 그렇게 다시 말하면 이 운동이란 말을 두 글자로 바꿔서 속도라고 한다면, 속도는 상대적이다. 맞아?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게 이거거든. 속도. 상대 속도 배웠지. 속도라는 개념은 관측자가 그 측정해줘야 되는 값이거든. 그러니까 속도는 반드시 뭐 어떤 공간, 배경, 어떤 위치, 특정 기준에 대해서 비교값인 거야. 관측하는 사람이 속도가 달라지면은 속도 그 측정값도 달라지겠지. A가 B를 봤을 때 속도를 상대 속도라 그래. A가 가만히 있을 때 속도는 B의 속도야. A가 만약에 움직이면 속도는 달라지게 돼. 자, 속도는 상대적입니다. 맞지? 이 말은 같은 말로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속도가 상대적이라는 뜻은 자신 스스로, 내 스스로 내 속도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내 속도를 알 수 없어야 돼. 맞지? 속도가 상대적이라는 뜻은 반드시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에 대한 비교가 된다는 얘기거든. 뭐에 대해서 속도를 측정한다는 얘기지. 내 속도를 스스로 알 수는 없어야 돼. 맞지? 내가 우주공간상에서 가만히 아무런 배경이 없어. 우주에 가만히 떠 있는 거야. 내 스스로 내 속도가 2m/s다 또는 10m/s다 알 수 있어? 없죠, 절대. 내 정지인지도 몰라. 심지어 정지했는지 또는 등속도 운동하는지, 이게 속도를 알 수 없다는 뜻이지. 구분할 수도 없어요. 그치? 근데 가속은 내가 구분이 돼. 가속이 되면은 나는 기울어진다고, 몸이. 가속도를 받으면은 그 가속도 받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내가 이제 기울어지는 형태로 이쪽으로 가속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알짜임이 0인 상태에서는 내가 정지했는지 등속도 운동하는지 등속도 운동하는 속도가 얼마인지는 절대 알 수 없어요. 맞아? 이 얘기야 지금 상대성 원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 저기 뭐니, 이렇게 생각해봐. 이건 이제 갈릴레이 때부터 이미 사고 실험도 해봤고 뭐 실제로도 실험해봤던 내용이거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가 하나 있는데 이 배가 흐르는 강물에 대해서 왼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 배가 여기는 육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서 있어요. 관측자 A라고 할게. A라는 관측자가 이제 흐르는 강물 속에서 배가 움직이는 걸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대충. 그러면은 이 배가 움직였을 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 이 내부에 관측자 B가 하나 서 있어. 자, A랑 B는 둘 다 관측자입니다. 그리고 C라는 사람이 여기 배 안에 사가지고 공을 하나 잡고 던질 거야 이제. C가 공을 던질 거야. 이 사람은 C. 자, 그 상황을 A가 관측하고 B가 관측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자, 움직이는 배 위에서 던져진 공은 A가 봤을 때랑 B가 봤을 때 서로 다른 운동을 하겠지. 그렇지 않니? 왜냐면 B가 볼 때는 B랑 이 C랑 같이 배랑 한꺼번에 같이 운동하니까 B가 볼 때는 공이 던져진 위치와 도착하는 위치가 서로 같을 거라고. 그러니까 즉 제자리 운동을 할 거라고 B가 봤을 때는. 하지만 A가 봤을 때 어떻게 될까? 던져진 위치는 여기거든 지금. A가 볼 때는 던진 위치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이렇게 운동하네. 이렇게 운동해서 사람도 여기까지 왔죠. 이렇게 공이 여기로 도착할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돼?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 그러니까 A가 봤을 때는 자, 저 물체의 운동이 포물선 운동이구나 라고 하고요. B가 봤을 때는 제자리 운동이구나, 이렇게 나눠지게 된단 말이야. 운동 상태가 다르게 측정돼요. 하지만 운동 상태는 다르게 측정되지만 물리법칙, 제가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높이,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그때 측정되는 속도, 가속도, 이 값은 F는 성립하지 그냥. 그치? 이 뜻이야. 운동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관측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게 관측된다는 거야. 맞죠? 누구한테는 제자리 운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포물선 운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야. 이해 가죠? 이거 우리가 너네 지하철 타고 가다가 오른쪽으로 지하철이 막 가잖아 이렇게. 내가 마지막 끝칸에 가가지고 서서 점프 뛰어. 그럼 지하철이 가고 있는데 내가 점프를 뛰었지. 나는 공중에 떠 있죠. 그럼 지하철이 올 거 아니야. 그럼 치이겠죠. 맞아? 맞아? 아니잖아. 맞지? 나는 공중에 떠 있잖아. 아니 이렇게 해볼까? 이 생각해봐 진짜.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 난 내려가고 있지 같이. 내가 여기서 점프를 뛰었어. 나 공중에 떠 있지. 엘리베이터 내려오죠. 그러면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겠지. 그죠?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되고 안 부딪히지. 그게 뭐냐면은 실제로 점프 뛰는 그런 실제 상황은 우리가 그 내부에서 관측했던 상황과 바깥에서 관측했던 상황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거 지하철이 운동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점프를 뛰면은 공중에 떠 있는데 그 점프를 뛴 순간에 지하철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방향대로 뛴다고. 이렇게 실제로는 이거 어디 봤을 때? 밖에서 관측자가 봤을 때. 그지?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우는 상대성 원리야. 상대성 이론이야. 자, 이 사람은 실제로 운동하는 그 지하철의 속도도 같이 가지고 애초에 점프 자체를 어디로 뛴 거냐면 이 방향으로 뛴 거야 지금 애초에. 내가 바닥에서 점프로 힘을 줄 때 아래로만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아래로 힘을 주면서 반작용 위로 힘 받으면서 이 가는 성분까지 같이 한꺼번에 가니까 F내매가 성립해야지 무조건. 그러니까 이쪽으로 뛴 거야. 하지만 이거를 같이 운동하는, 이 지하철 같이 운동하는 사람한테 봤을 때는 뭐로 보여야 돼? 제자리 운동으로 보인다고 이게. 그치? 제자리에서 뛰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처럼 보일 거라고. 내부 관측자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해가지? 그러니까 속도라는 개념, 운동이라는 개념은 관측하는 사람이 어떤 상태이냐, 뭐 안에서 같이 운동하고 있냐 아니면 밖에서 정지해서 보고 있냐를 가지고 나눠서 다르게 관측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인지하시면 돼요. 됐지?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 잘 봐. 자, 우주에서
우주인이 있어. 이렇게 우주인이 있는데 우주인이 공중에 떠 있는 거야. 이렇게 떠 있고요. 또 멀리서 또 우주인이 하나 더 있어. 얘도 이제 떠 있어. 서로가 서로를 멀리서 보고 있는데 얘가 이제 손전등 하나 들고 있죠. 손전등 들고 있고 얘도 손전등 하나 들고 있는 거야. 됐죠? 서로가 서로를 멀리서 이제 손전등을 비추고 있다고 볼게요. 서로가 보인다고 보는 거야, 그냥. 근데 서로가 보니까 A가 볼 때 B가 가까이 와. 그래서 A가 봤더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B가 나에게 오는 거야. 두 번째, B의 입장에서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A가 나에게 온단 말이야. 무조건 둘이 가까워지고 있어. 왜냐면 서로가 봤을 때 점점 커지거든, 서로가. 그 얘기는 나로부터 가까워진다는 얘기거든. 모습이 점점 커지거든. 가까워지고 있어? 자, 누구 말이 맞아야 돼? 또는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우주에서 저 둘만 딱 딸랑 놓여져 있고 A, B만 서로가 확인을 하는 가운데서 A가 볼 때는 A 말이 맞아야 돼. 나는 가만히 있고 쟤가 오는 거야. B가 볼 때는 B 말이 맞아야 돼. B는 가만히 있고 나는 가만히 있고 저 A가 오는 거야. 각각의 입장에선 각각의 말이 다 맞아야 돼요. 운동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관측하는 입장, A의 입장에서 보면 A가 봤을 때는 B가 나에게 오는 게 맞아. 난 가만히 있고. 내 속도가 느껴지지 않거든. 난 정지로 보는 거야. 그치? 아니, 내가 가속이 되면은 몸이 내 가속되는 걸 안다니까? 근데 사실은, 잘 봐. 이게 이런 상황일 수 있어. 사실은 B는 움직이지 않고 있고 A가 움직이고 있어. 근데 그래도 얘네들은 서로가 봤을 때 움직인다고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잘 봐. 여기에 C라는 사람이 서 있는 거야. 우주인이야, 얘도. C라는 사람이 서 있어, 여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제 알 수 있다고. 왜냐면은, 잘 봐. A는 C랑 비교해 보니까 나랑 C랑 위치가 서로 바뀌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A가 볼 땐 C가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 거야. 맞아? 다시 봐봐. A가 볼 때는 C가 움직이고 B도 움직이는 걸로 보일 거거든? 난 정지한 걸로 보이니까. 근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되니? A와 C에 대해서 A는 움직임이 위치가 생기거든, 변화가 생기거든? 근데 B랑 C는 위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B가 봤을 때는 B랑 C랑은 나랑 거리가 안 바뀌는 거야. 하지만 A는 가까워져요. 그래서 뭐라고 인지하는 거야? 아, A가 운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봤을 때, 자, C는 뭐가 되냐면 기준이 돼요, 기준. 운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야. 기준이 생기면은 그 물체에 대해서 위치 변화를 가지고 속도를 측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 B의 운동을 비교하는데 기준이 없으면은 그 둘의 운동은 의미가 없다는 거지.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냥. 나는 정지인 거야. 상대방이 운동해요. 운동은 상대적이야. 속도는 상대적이야. 내 스스로 운동 상태를 알 수 없어야 돼. 속도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근데 C, B는 둘이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정지로 한 거야, 그냥. 왜냐면은 실제로 너 말대로 C 입장에서는 우리 둘이 정지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둘이 묶어놓고 보면서 봤을 때는. 맞아.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설명을 하려면은 상대적으로 C에 대해서 B는 멈춰 있고 C에 대해서 A는 운동하니까 A가 운동하고 B가 멈춰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C에 대해서. C가 기준 역할을 해주는 거야. 됐지? 반드시 기준이 필요해, 속도는. 됐죠? 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상대성 원리는 충분히 이해가 가죠? 자, 보시면은 이제 뛰어가는 거야. 어떻게 뛰어가냐면은 거울을 하나 들고 뛰어가요. 거울이다, 거울. 거울을 그렸는데 약간 풍선 이런 거 아니고 거울이야. 막대사탕 이런 거 아니고. 거울을 들고 막 뛰어가는데 엄청 빠른 속도로 뛰어가는 거야. 잘 생각해봐. 거울을 들고 내가 막 뛰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거울에 내 얼굴이 안 보여요. 됐어? 내가 거울을 들고 막 뛰어가는 거야. 근데 갑자기 거울에 내 얼굴이 안 보여. 이해가? 무슨 상황일까? 거울에 내 얼굴이 안 보인다는 뜻은 잘 봐라. 빛이 와서
이거 두 줄이 됐어. 빛이 와서 내 얼굴에 반사돼서 거울에 맞고 다시 내 눈으로 들어올 거거든. 그치? 속력은 얼마로? 빛의 속력으로. 맞지? 근데 내가 거울에 내 얼굴이 안 보인다는 뜻은 내가 무슨 속도로 가고 있어? 빛의 속력으로 가고 있어 라고 인지할 수 있겠지. 왜냐면 내가 빛의 속력으로 뛰면은 내가 빛의 속력으로 가는데 빛이 또 빛의 속력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도달을 못 할 거 아니야, 거울에. 그러니까 거울에 빛이 도달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얼굴이 안 보여요. 빛의 속력은 C라고 표시돼. 그지? 그러니까 내가 달려가고 있는 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야. 맞죠? 근데 문제가 생겨. 내가 빛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음을 내가 내 스스로 알아버려. 그럼 돼, 안 돼? 안 되잖아. 자, 생각해봐. 내가 거울을 들고 뛰니까 내 얼굴이 안 보여, 갑자기. 그럼 난 속도가 얼마인 거야? 빛인 거잖아. 빛이 도달을 못했다는 뜻이니까. 그럼 내 스스로 속도를 알아버렸네. 상대성 원리에 따르면 내 속도를 스스로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야겠지. 근데 내 속도를 스스로 알아버렸어. 이게 문제인 거야. 이거를 아인슈타인이 몇 살 때 했냐면 16살 때 생각했어. 그렇지? 그랬대. 16살 때 했대. 내가 내 속도를 내가 빛의 속도로 달리고 있으면 알아버린다니까. 이건 거울을 통해 안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안 거야. 그치? 이거 누가 막 애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거울이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거울 없으면 몰라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는데,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 내가 뒤로 뛰기 시작했어. 근데 어느 순간 앞이 안 보여. 내가 뒤로 뛰다 보니까, 그치? 내가 빛의 속도로 뛰면은 빛이 내 눈으로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오니까 안 보인다는 거야. 내 스스로 내 속도 알 수 있어, 없어? 내 스스로 내 속도를 알 수 없죠. 하지만 빛의 속도에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만약에 빛의 속력에 뛴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내가 내 속도를 스스로 알아버리지.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보인다가 결론이야. 이것도 이상해. 그지? 아니, 안 보이면 안 되는 건 알겠지. 그래서 안 보이면 안 되는 거 알겠죠? 근데 그럼 보인다야. 안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럼 보인다는 것도 이상하지. 그래서 이런 두 번째 가정을 하나 세워요. 자, 광속 불변의 원리입니다. 이 두 번째 가정을 세워서 광속은, 빛의 속력은 불변이야. 빛의 속력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야. 여기서 절대적이라는 거는 상대적이지 않은 거거든. 그러니까 빛의 속력은 기준이 필요 없어. 자기가 그냥 속력 그 값이야. 그 자체야, 그냥.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만약에 빛의 속력으로 뛰었어. 근데도 빛은 얼마로 가는 거야? C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속도와 상관없이 빛의 속력은 C인 거야, 그냥. 그래서 도달해서 내 얼굴이 보이고 난 스스로 속도를 알 수 없어. 됐지? 이거를 있잖아,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빛의 속력은 절대 불변이구나. 이거 하나만 받아들이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질 거야. 됐지? 이게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 속도는 예를 들면 우주선이 예를 들어 6m/s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우주선이 6m/s 말도 안 되는데, 우주선이 6m/s를 가는데 맞은편에서 4m/s 속도로 와요. 그럼 얼마야, 속도 보면? A가 B를 보면 얼마니, 속도가?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0m/s로 보일 것이고, 만약에 얘가 또 옆에서 우주선이 C가 가는데 얘 속도가 예를 들면은 6m/s야. 그럼 얼마로 보여야 돼? 0으로 보이겠죠. 그냥 상대적으로 정지한 걸로 보일 거라고. 그치?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A가 B를 보면 속도가, A가 B를 봤을 때 속도는 10m/s 마이너스, 이제 A가 C를 봤을 때 속도가 0으로 봐야 돼.
이제 빛으로 바꿔주잖아. 만약에 A가 0.6c로 간다고 쳐볼게요. A의 속도가 0.6c. 갑자기 6m/s에서 0.6c면 얼마냐면은 얘들아 C라는 값이 3 곱하기 10의 8승 m/s거든. 빛의 속력은 3억 m/s죠. 30만 km/s야. 1초에 30만 km 가거든, 빛은. 그러니까 졸라 빠르죠. 말도 안 되게 빠른 거야. 빛은 사실 뭐 우리가 따지기도 의미가 없지만 엄청 빨라, 속력이. 근데 만약에 우주선이 0.6c로 간다고 해볼게. 그러면 얼마냐? 60%니까 18만 km/s. 그지? 엄청 빨리 간다고 치고, 만약에 B가 아니라 얘가 이제 여기서 빛이 날라와. 빛이 날라와요. 속도는 C일 거야. 자, A가 빛을 보면 얼마로 보여? A가 빛을 보면 속도는 C로 보여요, 그냥. 내 속도 상관없이 C야, 그냥 빛은. 만약에 얘가 이제 우주선이 아니라 빛이 날아가. 됐지? 속도는 C일 거야. A가 C를 보면 얼마로 보여? C로 보여, 그냥. 빛의 속력은 내 속도, 관측자 속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절대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C로 관측이 돼. 됐죠? 이거 받아들이면 편하다니까? 대신 받아들였지? 딴 거 없이 빛의 속력은 무조건 C야. 됐지? 빛의 속력은 절대적.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이랑 좀 다르네. 우리는 속도가 상대적이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 속도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 무조건 속도는 상대적이어야 돼. 하지만 그러면 이제 속도가 상대적이라는 거는 기준이 필요하지. 그 기준은 뭐였었냐면은 공간이나 시간 같은, 시공간이라고, 시간 공간. 얘는 시간이나 공간이, 시공간이 절대적이었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지. 기존까지. 뉴턴 역학 체계에서는. 그래서 얘를 뭐로 보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를 계산할 때 시간에 대해서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고 몇 미터,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속도를 계산하고 모든 값들을, 속도를 상대적으로 계산을 했었단 말이야. 그때 뭐 공간이 변한다고 생각했어? 아니지. 시간이 변한다고 생각했어? 아니죠. 시간은 1초, 2초, 3초 계속 동일하게 흘러갔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속도가 상대적인데 만약에 이 속도가 빛의 속도에 근접해지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이 정도의 속도에서 얼추 맞아. 시간 공간이 뭐 절대적이라고 하면은 맞아요. 그냥. 그리고 속도 측정하면 뭐 틀릴 일 없어. 근데 이 속도가 매우 빠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빠른 게 아니라 빛의 속도에 근접할 만큼 빨라지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런 식의 문제가. 그래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구나, 이 개념을. 속도는 상대적인 게 맞아. 맞는데 대신에 누가 절대적이라고? 광속이 절대적. 빛의 속도. 광속이 절대적인 거야. 그럼 광속이 뭐가 되는 거야? 기준이 돼야 되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설정해야 돼. 얘는 무조건 불변인 거야. 이해 가죠? 그래서 속도가 상대적이면서 광속이 절대적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시 공간이 어떻게 된다고? 이게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바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 가죠? 이게 도입이야 지금. 상대성 원리, 광속 불변 원리 가정을 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가정이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죠. 다시 얘들아, 속도는 상대적인 게 맞아요. 그리고 광속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같은 애들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적인 값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말에는 의하면은 시간이 느려질 수도 있고 공간이 짧아질 수도 있다. 수축될 수 있다는 거야.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이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간단하죠? 맞지? 자, 이 상대적인 게 현상인데 현상은 좀 이따 보고 일단 거기를 뒷받침한 증거가 이제 하나 있으니까 같이 설명할게. 일단 마이컬슨 물리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마이컬슨 물리 실험이
이제 빛의 속도가 절대적이다라는 걸 뒷받침해 주거든. 자, 봐봐. 이거는 있잖아. 1905년보다 더 먼저 실험했어. 마이컬슨 물리 실험은 훨씬 더 빠른 시기에 실험을 했는데, 얘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일단 마이컬슨이란 과학자랑 물리란 과학자가 에테르라는 물질을 찾고 싶은 실험을 해요. 에테르. 이 에테르라는 물질을 찾고 싶었어. 자, 이 에테르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빛은 파동이었어요. 빛은 파동이야. 파동이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매질이 있어야 돼. 그 매질이 에테르였어. 왜냐면은 잘 봐. 태양이 있는데 지구까지 태양에서 우주에서 빛이 날라온단 말이야. 빛이, 태양빛이. 근데 우주는 진공이야. 우주는 진공이니까 태양빛이 날라올 수 없어야 되는데 우주를 통해서 빛이 날라오거든. 그럼 빛은 파동인데 매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우주는 아직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주는 에테르라고 하는 빛을 전달시켜주는 매질인 물질이 있어야 돼. 우리가 아직은 모르지만 가정을 한 거죠. 실험을 하는 거야. 자, 에테르는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을 거다. 응? 이걸 이제 어떤 좌표로 생각해도 돼. 어떤 기준. 물체 운동의 기준으로 삼아도 돼. 시공간의 기준.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우주에는 에테르가 가득 채워져 있을 거야, 이렇게. 그리고 지구는 뭐 하고 있어? 그 에테르 속을 공전을 하고 있어. 그지? 그럼 지구가 공전을 하니까 실제로 에테르는 우리한테 어떻게 오는 것처럼 보일 거냐면은 반대 방향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지구가 공전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에테르 바람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에테르 바람이 지구에서는 무조건 공전하는 방향 반대로 올 거야. 지구가 실제로 공전하니까. 맞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그리고 이제 실험 장치를 만들어놔. 어떻게 만드냐면은 잘 봐. 이게 거울이거든. 반거울이라는 장치가 있어. 반거울. 반거울이 뭐냐면은 빛의 일부는 투과시키고 일부는 반사시키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빛이 가다가 잘 봐. 빛이 가다가 쭉 가다가 색깔을 일부 나눠 놓을게. 일부 빛은 반사가 되고요. 일부 빛은 투과가 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게 반거울이야. 빛이 나눠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거울이 있어. 여기도 거울이 있어. 이렇게. 같은 거리 지금 가게끔 설계해놨어. 이 반거울 장치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이 영화 취조실 같은 데 보면은 본 적 있지 않니? 이거? 거울이야, 이게. 사람이 서 있어, 이렇게. 보니까 거울이거든? 사실은 뭐야, 여기가? 안에가. 까맣게, 어둡게 사람들이 보고 있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여기는 밝아야 되고, 여기는 어둡거든? 그러니까 어두운 쪽에서 밝은 쪽으로 빛이 안 넘어가잖아. 근데 밝은 쪽에서는 빛이 어두운 쪽으로 넘어가. 투과가도 되고, 반사도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여기서 봤을 때는 이게 거울로 보여. 하지만 사실은 빛이 투과되고 있는 거야. 반드시 보니까 안쪽은 어둡거든. 본 적 있을 거야, 이거. 그지? 이런 장치가 반거울이거든. 반거울 장치에 빛을 투과시켰어. 여긴 거울이야, 나머지는. 자, 이쪽으로 에테르가 온다고 가정해요. 에테르가 불어오는 방향이야, 이게. 지구의 공전 방향이 되겠죠, 이쪽이. 그럼 에테르가 이쪽으로 불어오니까 잘 봐. 분명히 빨간색 빛은 여기서 반사가 됐지. 내려와서 다시 반사되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대로 직진한 애들도 있을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 거울에서 반사된 빛이 다시 들어가면서 그대로 투과하는 애도 있겠지만 다시 반사된 애도 있을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잘 봐라. 빨간색 경로의 빛과 파란색 경로의 빛은 빨간색은 에테르에 대해 수직으로 운동했지. 얘는 에테르 영향을 안 받았을 거야. 하지만 파란색 빛은 에테르와 나란하게 운동을 했기 때문에 어때? 영향을 받았을 거지. 그러면 하나의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다시 도착을 했을 때 이 빛은 동시에 도달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동시에 도달할 수 없어야겠죠. 그치? 분명히 얘는 에테르 영향을 받았으니까. 근데 얘가 동시에 도달합니다. 되니? 분명히 파란색 빛은 에테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얘가 분명히 어떤 변화가 생겨야 돼. 빨라지든 느려지든 간에. 그러니까 이 두 빛은 아주 미세하게
다르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 간섭이라고 하거든. 간섭이 이제 뭐 좀 달라지게 관측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동시에 도달해요. 항상. 이 실험을 몇 년 동안 했지. 그리고 결론을 내려요. 뭐라고 하냐면은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돼. 됐죠?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았구나.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은 뭐 나중에야 밝혀지죠. 빛은 매질이 필요 없어. 일단 매질이 필요 없는데 일단 빛의 속력은 불변이다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거야. 에테르 없이 그냥 지네끼리 무조건 절대적 불변으로 관측된다. 실제로도 이래요. 실제로도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된다. 그 지구 입장에서 그 태양에서 지구 공전하잖아 이렇게. 그럼 이제 태양에서 지구가 이쪽으로 공전할 때 지구 공전 속도가 29km/s거든. 엄청 빠르지. 지구가 이쪽으로 29km/s로 오는데 그때 멀리서 빛이 오는 거야. 아주 멀리서 빛이 와요. 얘는 속도가 30만 km/s. 그럼 분명히 지구에서 봤을 때 빛이 얼마로 보여야 돼? 30만 29로 보이겠지. 이쪽으로 29, 이쪽으로 30만이니까. 근데 실제로 빛은 불변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30만 측정돼요 그냥. 맞지? 6개월 뒤에 지구 일리 갈 거야. 마이너스 29로. 그러면 이쪽으로 빛이 날라와. 30만으로. 나란하게 가니까 분명히 30만에서 29가 빠지겠지. 내 속도가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30만. 무조건 아주 정밀하게 관측해도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됐니?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불변이구나. 절대적이구나. 라는 게 이제 가정이 이 두 가지 이 얘기가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요거까지 추가해가지고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상대성 원리. 상대성 이론의 가정이고요. 자,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현상을 보면 될 것 같아요. 현상을 보시면은 현상은 이제 이런 거지. 우리가 방금 했던 얘기를 비춰보면은 그래 시간이 상대적일 수 있어. 공간도 상대적일 수 있어. 왜 그래야 돼? 빛의 속력이 절대적이니까.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시간의 상대성이라고 할게요. 시간의 상대성. 이게 첫 번째죠. 그래서 현상이거든, 두 번째. 현상인데 시간의 상대성 또는 공간의 상대성을 얘기합니다. 그럼 두 가지가 더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 같이 체크할게. 동시의 상대성. 이건 좀 생소할 수 있겠죠. 동시라는 개념이 상대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동시에란 말이지. 동시란 말이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동시가 원래 뭐야? 뜻이? 같은 시간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해하니? 일단 보면 될 것 같아. 자, 일단은 이게 현상들이고요. 이게 현상. 이게 현상이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시간의 상대성, 공간의 상대성, 동시의 상대성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고,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시간 상대성인데 시간 팽창이라고 하고요. 같은 말로 지연이라고도 합니다. 시간 지연. 시간 팽창, 시간 지연. 시간이 뭐 하냐면은 지연돼요. 느려져요. 시간이 변할 수 있어. 자,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유시간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고유시간. 자, 이 고유시간이 뭐냐면은 정의를 잘 내려야 돼. 이거는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돼요. 고유시간의 뜻이 바로바로 나오게끔 암기하셔야 돼. 고유시간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같은 장소, 동일 장소, 한 장소 또는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두 사건 사이, 관측이라고 할까? 같은 장소에서 관측한 두 사건 사이의 간격을 우리는 고유시간이라고 얘기해요. 같은 장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런 장치가 하나 있어. 빛시계라고 해서, 이 장치의 이름은 빛시계라는 장치거든. 빛 광자시계라고도 해요. 이 빛시계 장치에서 빛을 쏘는 거야.
쏴서 거울에 맞고 돌아와요. 위에 있는 장치는 거울이야. 거울. 자, 빛시계 장치에서 빛을 쏴가지고 거울에 맞고 돌아와 내려옵니다. 이게 빛시계 장치야.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 측정하는 거야. 그럼 봐. 이게 빛의 속력이 C거든. 요 거울까지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은 이때 측정한 시간을 고유 시간 T0라고 하고 얘를 C분의 2L이라고 정의할 거라고. 자, 이게 뭐냐면은 사건이라는 거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야. 이벤트라고 하지. 빛이 출발했어. 이 사건이야. 빛이 도착했어. 이것도 사건이야. 그러니까 빛이 출발한 장소와 도착한 장소가 같은 장소지. 그 사건의 간격을 고유 시간이라고 하는 거라고. 같은 장소에서 출발한 빛이 같은 장소로 돌아왔어. 이러면 이제 두 사건 사이 간격이 고유 시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 지점을 보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 보고 여기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빛이 출발했어. 그리고 그 빛이 다시 일로 돌아왔어. 빛이 여기서 출발한 사건과 이 여기로 도착한 사건이 고유 시간이 된다고. 사건 간격이. 되니? 그래서요. T0는 C분의 2L이라고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됐지? 이게 시간 팽창의 그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관측자가 Q가 있어. Q라는 관측자가 여기 서 있는데 이 Q라는 관측자가 뭘 가지고 있냐면 빛시계를 가지고 있어. 빛시계 장치는 길이가 L이야. L이라는 길이를 가진 빛시계 장치를 여기다 설치해놨어요. 이렇게 설치해놨어. 됐지? 근데 이제 저기에 우주에 우주선이 하나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이 우주선의 관측자는 P라는 관측자가 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빛시계가 있어. 길이가 L짜리 동일한 빛시계 장치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야. 됐어? 잘 봐봐. 자, Q가 보았을 때 내가 이제 시계를 측정하는 거야. 시간을 측정해요. 요 한 번 왕복을 고유 시간이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 출발해서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Q가 측정했어. 다시 말하면 자, Q가 본 내 시계, Q의 시계라고 할게. Q의 시간. Q가 본 Q의 시계는 얼마가 측정돼야 돼? T0가 측정돼야 돼. 왜? C분의 2L 했거든 지금. 이 C분의 2L을 한 번에 고유 시간으로 지금 정의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상황에서 그냥 T0로 측정된 게 맞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가 본 P의 시간이 또 있어. 자, P의 입장에서 이제 빛시계를 가지고 측정하는 거야. 그랬더니 P가 볼 때는 나는 움직이니 안 움직이니? 나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난 가만히 있잖아. 누가 움직이니? 나 말고 제외한 모든 애들이 움직이는 거야. P 입장에선. Q 입장에선 누가 움직여? 나를 제외한 모두가 움직이는 거고. P 입장에서는 출발, 도착, 같은 장소. 그러니까 얘도 무슨 시간? 고유 시간이 되는 거야. 그치? 자, 우주선이 아주 빠른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어. P가 볼 때 나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Q가 볼 때 누가 움직여? P가 움직이는 거야. P가 볼 때 누가 움직여? Q가 움직이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 자기 자신이 기준이야. 얘네 둘만 놓고 비교할 거라고 지금. 딴 거 없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야 그냥. 됐죠? 자, P가 본 P의 시간 T0 고유 시간 맞고 Q가 본 Q의 시간 T0 고유 시간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Q가 P의 시계를 봐요. 그럼 문제가 생겨. 자, 저 V는 매우 빠른 속도다. 엄청 빠른 속도야. 우리가 느린 속도는 이제 상대성에 대한 효과를 느낄 수가 없어요, 절대. 자, Q가 P의 시계를 봐. 근데 얘가 엄청 빨리 가서 얘가 순간적으로 여기까지 와요,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와서. 여기까지 오는 거야. 됐지? 근데 Q가 P의 시계를 보잖아? 어떻게 되니? 빛이 Q가 봤을 때 출발을 여기서 하거든? 근데 그동안 우주선이 날아가서 이렇게 갈 거라고. 그렇지 않겠어? 그치? 저건 뭐야? Q가 본 빛의 경로가 될 거라고.
우주선이 엄청나게 빠르게 슉 움직이니까 거울이 여기까지 이동할 거고 여기까지 올 거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자, Q가 보았을 때 잘 보세요. Q가 본 P의 시간값은 T0가 될 수 없어. T라고 놓을게 이걸. 왜 T0가 안 되니? 일단 출발 장소와 도착 장소가 같지 않습니다. 고유시간 될 수 없지. 그리고 두 번째, 잘 봐. Q가 볼 때 빛의 속도 얼마니? C죠. 우주선이 V라는 속력으로 가는 상황에서 C라는 빛이 가면은 얼마로 보여 속도가? C로 보이지 그냥. 그러면 잘 봐라. 자, 내가 T0 동안 C라는 속력으로 EL 왕복하는 동안 쟤는 얼마나 가니? 무조건 EL보단 더 많이 가는 거 아니야? 그치? EL 간다는 얘기는 요만큼 가면 EL이거든. 근데 얘는 무조건 EL보다 많이 갔잖아, 절대적으로.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돼? T0가. T가. 무조건 T0보단 커야 되지 않겠어? 그지? 다르다는 거 알겠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해 가지? 이게 전혀 문제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거꾸로. 자, 이번엔 P가 Q를 볼게. P가 본 Q의 시간 얼마로 측정되니? P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내 시계는 T0. 근데 그때 P가 Q를 쳐다봤어. Q가 운동하지 않아? 어느 방향으로? 왼쪽으로. 얼마의 속력으로? V로. P가 볼 때. 그럼 빛의 경로는 어떻게 돼? 이러지 않겠어? 그러면 P가 본 Q의 시간 얼마야? 이렇게 돼요. P가 Q를 보면 시간 느리게 가고요. Q가 P를 봐도 시간 느리게 가. 서로가 서로 보면 시간이 느려지게 돼. 느려진다는 얘기는 시간값이 커진다는 뜻이야. 됐지? 자, 얼마나 커지는지를 계산해 볼게. 얼마나 커지는지. 자, 얘를 갖다가 우리가 피타고라스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거든.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를 반으로 쪼개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면 T초 걸렸어. 여기까지는 2분의 1T초가 걸리겠지? 그지? 요 길이는 L입니다. 요 밑변의 길이가 얼마냐면은 2분의 1 VT가 돼요. 맞지? 우주선 속도가 V니까 2분의 1T초 동안 간 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빗변의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C라는 속력으로 2분의 1T 간 거니까 2분의 1CT이지, 여기가. 그지? 그러면 저거 삼각형 피타고라스 삼각형이잖아. 그지?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이 이 제곱이란 말이야. 그죠? 피타고라스 삼각형 만드니까. 그래서 정리하는 거야. T에 대해서. 돼서? 정리할 수 있지? 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시면 되니까. 계산을 해봤더니 해보고 나서 T에 대해서 정리했더니 이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T는 저거 가지고 T는 C분의 2R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C 제곱분의 V 제곱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외울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막 쓰진 않을 건데, 자,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면은, 자, 간략화 시켜볼게. T는 C분의 2L을 뭐라 불러? 고유시간이라 불렀어. T0 고유시간 곱하기 요 하나를 다 합쳐가지고 통쳐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감마라고 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감마라고 쓸 거야. 요 감마는 얘는요 로렌츠 인자라고 하거든. 로렌츠 인자라고 합니다. 로렌츠 인자라고 해서 요 감마 값은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야. 근데는 1보다 클 거고, 요 로렌츠 인자 값은 무조건 1보다 커요. 맞지? 잘 봐. 그래서 결론은 T는 팽창시간이라고 할게. T0 고유시간이야. 감마배만큼 커진다고. 무조건 감마 1보다 클 것이고 시간 커진다 했잖아, 무조건. 아니 당연한 이야기인데, 야 Q가 보니까 내가 C분의 2L 하는 동안 C분의 2L 하는 동안 얘는 얼마 간 거야 도대체? 2L보다는 무조건 많이 가잖아. 그치? 앞으로 자 감마 값을 한번 계산해 볼게. 자, 감마를 계산해 보자. 자, 속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m/s입니다.
속도가 1이야 1. 감마값 계산 대충 해볼게. 속도가 1 집어넣어 여기다 1. c 제곱분의 1이거든. 아니 속도가 1이든 10이든 100이든 의미가 없다니까. 왜냐면 c가 얼마야? c 3 곱하기 10의 8승인데 요거 제곱하면 10의 16승이거든. 뭐 10의 16승분의 1이나 10이나 의미가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0이야. 그럼 감마가 얼마야? 1이야 1. 감마 1이니까 뭐야? t는 t제로랑 서로 같겠지 그냥. 내가 1m/s 간다고 시간이 느려져? 자, 너네가 q고 내가 p다? 너네가 날 봐. 내가 가. 내 시간 느려지니? 안 느려지죠.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지. 이 시간, 이 속력 가지고는. 그치? 10m/s 택도 없지. 100m/s 택도 없어요. 적어도 빛의 속도에 견줄 만한 속도는 가져야지 의미를 가질 거라고. 그래서 해보자. V를 0.6c라는 속력으로 놓을게. 빛의 속도의 60%가 돼. 집어넣어. 0.6c 제곱. 자, 제곱되니까 0.36c 제곱이고 c 제곱 지워지겠지. 1 마이너스 0.36 루트 0.64지. 그럼 얼마야? 4분의 5죠. 맞아? 응? 왜 5분의 4냐? 4분의 5지. 0.1 마이너스 0.36이잖아. 분모 있죠, 분모. 맞지? 됐어. 됐지? 감마가 4분의 5네. 조금 커졌네. V가 0.8c라고 해볼게요. 빛의 속력의 80%야. 집어넣어. 0.8 제곱 1-0.64지. 0.36 6분의 10 3분의 5. 자, 또 커졌네 감마가. 이런 식으로 속도가 빨라지면은 감마도 증가하게 돼 있어. 시간 속력이 빨라질수록 감마 값이 커져요. 됐지? 감마 팩터는 감마 인자는 여기 로렌츠 인자는 속력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야. 속력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감마 값도 커지게 되는데 무조건 속력이 당연한 얘기거든. 자, 속력이 빠를수록 이게 길이가 늘어날 거 아니야 무조건. 속력이 느리면 이만큼밖에 안 갈 거고 속력이 더 빠르면 이만큼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그만큼 같은 속력 c가 더 많은 거리를 가야 되니까 시간이 더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 속력이 c로 일정한다면. 광속은 불변이라며. 이 관계식이 왜 나오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 가죠. 해석도 되죠. 그치? 사실이야 이게. 받아들이세요. 믿어야 돼. 맞는 이야기야. 이게 절대 의심하면 안 돼. 시간이 다르게 측정돼요. 관측자에 따라서. 근데 잘 봐라. 근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은 이렇게 오해를 해요. 여기다 1초를 집어넣어 볼게. 고유 시간이 1초인 거야. 감마를 내가 대충 3으로 잡아볼게. 감마 팩터가 3이야. 감마 값이 3이야. 그러면 여기 몇 초 나와? 3초 나오지. 이거를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 맞거든? 계산식은 1초 곱하기 3 하니까 3초 맞잖아. 근데 이걸 오해를 하면 애들이 이렇게 오해한다고. 지금 말한 건 잘못된 예야. 자, Q가 봤더니 Q가 내 시계를 측정해. 얼마가 나와? 1초 나오는 거야. 근데 Q가 P의 시계를 봤더니 몇 초가 지나가? 3초가 지나가는 거야. 내 시계로 1에서 2 가는데 쟤는 1, 2, 3, 4까지 갔어. 3배 증가했으니까. 다시 내 시계로 1에서 2까지 가는데 쟤는 1에서 2, 2에서 3, 3에서 4까지 간 거야. 빨리 갔어, 느리게 갔어? 빨리 갔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시간 느려진다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틀린 얘기라고 했지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1에서 2 가는데 제가 3초니까 1, 2, 3, 4 간 건 줄 알아.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빨리 간 거야 그거는.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얘들아 너네 거기 책에다 써놔. 시간이 팽창을 했는데 이 팽창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은 이 팽창의 진짜 의미는 시간의 간격이 팽창했다고 보시면 돼요. 간격이 팽창. 시간의 간격. 정확하게는 시각과 시각 사이 간격이죠. 그게 시간이거든. 그래서 잘 봐. 이렇게 써볼게 얘들아. 자, 1에서 Q는 1에서 2까지 가는데 1초에서 2초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초인 거야. 이 말의 의미를 알겠어? 1에서 2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초야.
근데 P는요, Q가 본 P는 1에서 2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려? 3초가 걸려. 그러니까 내 시계로는 1에서 2까지 1초 만에 가는 거야. 1, 2, 3 이렇게 되거든. 근데 Q가 P를 보니까 1, 3배, 2. 맞지? 1에서 2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3초니까 얘가 느리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팽창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Q의 시계로 12시부터 1시까지 시계를 측정했어. 시간을. Q의 시계로 12시부터 1시까지 측정했는데 그때 P의 시계를 보니까 어디까지 가 있어? 간마 3이면 20분밖에 안 가 있는 거야. 12시 20분밖에 안 돼 있는 거야. 왜? 느리게 갔거든. 나 1초간 동안 쟤는 1초를 3초 동안 간 것처럼 간 거거든. 무조건 Q가 P를 보면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마찬가지로 P가 Q를 봐도 시간이 느리게 가요. 그래서 무조건 서로가 서로를 봤을 때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항상. 됐지? 이게 시간 팽창 현상이야. 자, 1번이 시간 팽창입니다. 괜찮죠? 괜찮지? 시간 느려지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가 시간이 느려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간격 팽창도 마찬가지인데 맞는데 이게 Q가 볼 땐 P가 느리게 가고 P가 볼 땐 Q가 느리게 가. 서로가 서로 보면 무조건 느리게 가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막 속력이 뭐 시간이 빨리 가거나 이러진 않고 무조건 느려지게 보이는 거야. 됐지? 자, 두 번째는 길이 수축이거든. 자, 길이가 짧아진다는 뜻이겠지. 바로 길이 수축. 시간 팽창은 시간이 늘어진다는 뜻이었고, 그 고유 길이의 정의가 있어. 고유 길이는 간단해. 정지 상태의 길이를 우리는 고유 길이라고 합니다. 멈춰 있으면 돼요. 그냥 멈춰 있는 길이야. 잘 봐라. 봐봐. Q가 서 있는데 여기에 행성이 A가 있어. 여기 행성 B가 있어. Q가 봤을 때는 행성 A와 B는 움직이지 않아. 멈춰 있어. 그러면 무슨 길이? 그냥 고유 길이야. 자, Q가 본 A, B 사이의 길이는 고유 길이고요. L0라고 놓으면 되는 거야. 됐어? 이 길이를 L0라고 놓게. 자, 근데 우주선이 있어. P가 있어, P. P라는 우주선이 우주선을 타고 빠른 속도로 V로 운동하는 거야. 자, 그걸 Q가 본단 말이지. 자, Q가 보니까 Q가 볼 때 P는 L0라는 길이를 속력 V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면 T초 걸려. T는 팽창 시간이야. 왜 팽창 시간이냐면 Q가 볼 때 P가 출발한 장소는 A가 있던 장소였거든. 근데 도착을 어디 가서 해? B에 가서 한단 말이야. 자, Q가 볼 때는요, P가 출발한 장소와 도착한 장소가 달라서 고유 시간이 절대 안 되고, 그때 시간을 T라고 할게요. 당연히 Q가 P 보면 시간 느려진다며. 그치? 그러니까 Q가 P를 관측하니까 P의 시간이 느려지게 관측되고 그 시간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됐지? 자, 그리고 이거를 P가 보는 걸로 가정해 볼게. 또 다시 P가 봤어. 자, P가 본 A, B 사이의 길이는요, 고유 길이가 될 수 없어. 얘는 L이라고 할게. 왜 L이 되니? 왜? 자, 잘 봐라. P는 내가 가만히 서 있었거든. 여기서 내 위치에서 A가 어떻게 했어? 출발. 내 위치로 B가 도착이야. 이게 상대성이잖아. 항상 P가 보았을 땐 Q도 가고 A도 가고 B도 와. 나에게. 나 움직이지 않았거든. 그럼 이 A, B 사이의 길이가 움직이는 길이니까 고유 길이가 될 수 없는 거죠. 정지 길이가 안 되니까. L 하고요. L은 잘 봐라. P가 봤을 때 B가 V라는 속력으로 나에게
t 제로 동안 오는 거야. 맞지? 나는 움직이지 않았잖아. 난 내 자리에 있었잖아. 내가 있던 위치는 바뀌지 않았고 여기서 A가 출발, B가 도착했으니까 잘 봐. A가 출발한 사건이 여기서 발생했어. 출발. B가 도착한 사건이 여기서 발생했어. 고유시간이 되는 거야. 고유시간 정의 정확하게 하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맞춰라. 두 개를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겠지. 둘이 비교해봐. 어떻게 되니? 나눠봐요. 얘를 갖다 얘를 나눠봐. V 지워지고. L0분의 L이니까 L은 L0에 어떻게 돼? L은 L0에 감마분의 1입니다. 맞지? T분의 T0거든. T분의 T0는 여기서 감마분의 1이거든. 지금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시간 팽창식이 이렇게 나왔었죠. 이게 시간 팽창식입니다. T는 T0 곱하기 감마였고 여기서 L은 L0 곱하기 감마분의 1. 감마는 무조건 1보다 크니까 L0는 무조건 L보다 커요. L은 무조건 짧아져. 길이 수축이 일어나. 됐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지? 자, 근데 길이 수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잘 봐. 길이 수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 무조건 길이가 짧아져. 자, 보세요. Q가 본 우주선의 길이를 볼까? 짧아지겠지? 왜냐면 Q가 봤을 때 P가 탄 우주선이 움직이거든. 움직이니까 짧아질 거야. 그러니까 자, Q가 본 우주선의 길이는 이렇게 관측이 될 거라고. 이렇게. 요 길이를요. 요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이거를 X라고 해볼게. 됐지? Q가 본 이 우주선의 길이야. Q가 본 P가 있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길이는 D라고 해볼게. 돼서 얘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어 우주선이. 근데 있잖아, 잘 봐. 얘들아 봐봐. P가 본 우주선의 길이. P가 봤을 때 우주선 움직이니 안 움직이니? 그렇지, 안 움직이죠? 그럼 고유 길이 아니야? 정지 길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극단적으로는 그랬어.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되지. P도 여기 살짝 넓적했어 이렇게. 야, 원래 길이가 X0. 요 폭은 D. 자, 무슨 말이냐면 우주선이 운동을 하는 방향으로는 수축이 됩니다. 폭은 수축이 안 돼. 다시 Q가 봤을 때 A, B는 정지 길이가 맞지. 고유 길이인데 P가 움직일 때 움직이니까 길이가 수축돼야 돼. 요 길이가 수축이 돼서 이렇게 돼야 돼. P도 이렇게 수축되는 거고. 이해 가죠? 사람이 봐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 이렇게. 얘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하잖아? 그러면 사람의 키는 바뀌지 않고요. 요만큼만 바뀌어.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사람이 위로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 요 폭은 안 바뀌겠지? 이렇게 되겠지. 길이 수축은 항상 운동 방향으로만 관측이 돼요. 자, 정리해 놓읍시다. 시간 팽창 길이 수축했지? 자, 이제 간단한 거 몇 개 마무리하고 이게 있어요. 그 동시에 상대성 아직 안 했고 동시에 상대성이 좀 양이 많아. 좀 이따 하고 이런 거 있어. 시간 그 이제 특수로 설명이 가능한 현상이 하나 있거든. 특수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정리하고 볼게요. 자, 그 특수로 설명이 가능한 거는 어떤 거냐면은 뮤온 관측이라 그래.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는 딱 시간 팽창 길이 수축 가지고 설명할 수 있거든. 뮤온이 관측되는 그 원리는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만 설명이 가능해. 자, 여기에 지표면에 지구가 있거든. 지구야. 지구의 대기권 상공이 있잖아. 이렇게. 이 상공의 높이는
상공의 높이는 대충 6km 정도로 잡아놓을게요. 얘가 왜 6km라고 얘기하냐면은 보통 이제 공기가 좀 이제 많이 올라가서 희박해지잖아. 그러니까 공기 입자들과 충돌하는 거야. 자, 우주에서 우주선이 날라오거든. 여기서 말하는 우주선은 그 여태까지 나왔던 우주선, 타고 다니는 우주선 말고 그 X선 이러면 영어로 뭐라 그래? 엑스레이 이러잖아. 레이잖아. 레이가 선이지. 그러니까 우주선이 뭐겠어? 우주에서 날라오는 선, 전자기파 얘기하는 거야. 코스믹 레이라 그래, 얘를. 그러니까 이제 뭐 전자기파예요, 그냥 전자기파. 근데 이 우주선이 날라와서 우주에서 오는 전자기파야, 그냥 X선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잡다한 것들. 근데 이제 공기 입자랑 충돌을 하면서 뮤온이라는 입자가 만들어져. 뮤온은 입자예요, 그냥 전자 같은 입자들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뮤온이 있잖아, 뮤온의 수명이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세컨드야. 소멸돼. 100만 분의 2초 후 소멸돼요. 얘는 탄생하자마자, 탄생해서 만들어지자마자 100만 분의 2.2초 지나서 소멸돼. 100만 분의 2초 만에. 대신에 뮤온의 속력이 0.995C 정도 돼요. 그러니까 빛의 속력의 99.5%로 가요. 얘가 엄청 빠르지? 이렇게 가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표에서 뮤온이 이 지표면에서 관측이 되는 거야. 여기서 지표면에서. 이게 문제인 거야. 왜냐면 여기 최소 높이는 6,000m 될 건데 얘 단순 계산해봐. 이거 두 개 곱해봐. 그러면 수명 곱하기 간 거리 구할 수 있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0.995C로 2.2 곱하기 10-6승 가니까 6세컨드 가니까. 근데 이 C를 그냥 우리가 0.995C를 그냥 C라고 보시면 3 곱하기 10의 8승이겠지 그냥. 그치? 두 개 곱하면 뭐 나와? 6.6 곱하기 10의 2승 나오죠? 그럼 얼마 움직이는 거야? 660m밖에 못 움직이는 거야. 그치? 맞아? 뮤온은 660m밖에 못 움직여. 근데 어떻게 여기 도착하냐고. 지표에서. 어떻게 지표면에서 관측이 되냐. 이게 문제인 거지.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계산을 잘못한 게 있어. 왜 그러냐면은 이 계산값이 안 나와야 돼. 왜? 지구에서 뮤온을 보면 속력이 0.99C잖아. 방금 배웠죠? 시간 어떻게 돼? 느려지겠지. 그렇잖아. 지구에서 뮤온을 쳐다보면 시간이 팽창될 거 아니야. 0.99C면은 엄청 감마값이 빨라서 커서 10이야. 1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 봐. 지구에서 뮤온을 관측하잖아.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돼? 팽창돼서 실제로 뮤온의 수명은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세컨드로 10배 늘어나게 보여. 그럼 몇 미터 움직이는 거니? 6,600m 움직이는 거야. 660이 아니라. 그러니까 660m를 이동하니까 관측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또는 뮤온의 입장에서 보잖아. 뮤온이 지구를 보니까 내 수명은 고유 수명이지. 이제는 고유 수명이야. 시간 팽창 안 일어나지. 대신에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왜냐면 나는 가만히 있거든. 뮤온이 만들어지자마자 여기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나에게 0.95C로 다가올 거 아니야. 그럼 길이가 어떻게 돼? 6,000m 길이가 아니라? 그래 600m밖에 안 되는 거야 이제. 길이 수축에서. 그럼 내 수명대로 갈 수 있지. 나는 100만 분의 2.2초만 살고 있는데 난 660m 움직일 수 있거든? 근데 길이가 600m밖에 안 되니까 그냥 도착하는 거야. 요 뮤온이 지표면 부근에서 관측되는 현상은 특수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됐죠?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특수로 설명 안 되는 건 교재 없으니까 이게 쌍둥이 역설이야. 뭐 유명한 얘기죠, 이거 쌍둥이 역설은.
이렇게 보는 거야. 쌍둥이 A가 B가 같이 있어. A, B가 쌍둥이로 같이 있는데 B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갔다 오는 거야. 쭉 갔다 와요 이렇게. 그러면 잘 봐라. A가 볼 때는 B가 운동하죠. A가 볼 때 B가 운동하니까 B가 시간이 느리게 갈 거야. 반면에 B가 볼 때는 A가 시간이 느리게 가지 않겠어? 그지? 왜냐면은 상대적이잖아. A가 볼 땐 B가 운동하니까 B가 느리게 가. B가 볼 땐 A가 운동하니까 A가 느리게 가. 실제로 둘이 만났어요. 누가 더 느리게 가? A와 B가 서로 보니까 서로 느리게 가잖아 무조건. 그럼 실제로 누가 느리게 가니?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특수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불가능한 이유가 있어. 얘는 관성기가 아니거든. 잘 봐. 실제로는 B가 느리게 가요. B가 느리게 가고 B가 느리게 가는 이유를 뭐 때문에 설명하냐면은 가속되니까 느리게 간다고 하는 거야. B는 무조건 속력이 빨라지고 느려지고 방향 바뀌고 다시 빨라지고 느려지고를 그 과정을 거칠 거 아니야. B는 가속이 되기 때문에 특수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로 설명하냐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하는 거야.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 시공간의 휘어짐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가요. 혹시 영화 인터스텔라 봤어? 거기 보면 시간 느리게 가잖아. 그 특수로 느리게 가는 게 아니야. 특수 때문에 느려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거는 중력 때문에 느리잖아. 중력 크게 받으니까 시간 느려지고 이런 거 나오잖아. 중력이 커지거나 가속이 되거나 이러면은 시간이 실제로 느리게 간다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야. 특수를 확장한 거지. 특수는 특수한 경우만이야. 정지하거나 등속도 운동할 때. 그럼 일반은 뭐겠어? 모든 경우. 일반적인 모든 경우. 그게 뭐야? 가속될 때까지 포함해서. 를 같이 설명하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 되는 거야. 자, 됐죠? 정리해 놓으세요. 자, 이거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이게 좀 중요합니다. 동시의 상대성이라고 해서. 자, 동시의 상대성은 뭐냐면은 이런 거거든. 그냥 단순하게 동시라는 게 상대적이라는 거야. 동시라는 게 상대적이다 이런 뜻인데 잘 봐봐. 이게 이제 여기 이런 것도 정의가 하나 필요해. 같은 장소잖아. 같은 장소면은 상대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면은 동시가 이제 절대성이라고 해서 같은 장소면은 이제 동일 사건이 동일 현상 관측됩니다. 동일 현상 또는 동일 사건이라고 봐야 될까? 자, 이게 뭐냐면 봐봐라. 첫 번째로 이런 케이스가 있어. 광원이 한 개 있습니다. 한 개의 광원에서 출발하는 빛을 갖다 얘기할 거야. 자, 봐봐. 이게 우주선이 하나 있는데 이 우주선이 이렇게 있어. 이 우주선 안에 P라는 관측자가 서 있고 Q라는 관측자가 바깥에서 보고 있고 우주선이 V라는 속력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 거야. 그치? 이 특수상대성 이론은 전제 조건이 항상 그래요. 매우 빠른 속도야. 그냥 적당히 빠른 것도 아니고 빛의 속도에 근접할 만큼 빨라야지 이제 그 속도로 갔을 때. 자, 여기 광원이 하나 있거든. 광원이 이제 전구죠. 전구가 하나 가운데 있는데 이 전구가 여기서 빛이 한번 깜빡일 거야. 빛이 깜빡이면 빛이 출발하겠죠. 여기서. 그리고 양쪽에 검출기가 있는데 그 검출기 A와 B로 도착하는 사건을 우리가 관찰하고 있어요. 지금 P와 Q가 볼 거야. 근데 자, 이걸 이제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해석할 거라고. P가 봤을 때, Q가 봤을 때. P가 봤을 때, Q가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해석할 건데 문제 조건에서 이렇게 주는 거야. P가 보았을 때, 조건이죠. 우주선에 탄 관찰자가 보았을 때 두 빛은 동시에 도착하였다라는 조건을 이걸 이제 조건으로 주는 거야. 이게 조건이야. 주어진 조건.
이렇게 하나 합니다. 됐지? 자, 근데 잘 봐. 광원이 한 개잖아. 광원이 한 개면 우리가 무조건 얘는 동시 출발로 해석해야 돼요. 한 개의 광원에서 빛이 양쪽으로 나눠 가질 수 없어. 무조건 출발하면 동시 출발이야. 빛이 전구가 깜빡이잖아. 깜빡이는 순간은 무조건 빛이 출발한 거야. 그냥 양쪽으로. 그치? 그리고 한 개의 광원이라고 했지. 광원이 한 개의 빛이 출발하는 사건은 어느 누가 봐도 동시에 발생해야 돼. 왜냐면은 같은 장소에서는 동일 현상이 관측된다 그랬지. 빛이 출발하는 장소는 어딜까? 하나겠지. 우주선이 가다가 잘 봐. 우주선이 가다가 빛이 출발, 그러니까 깜빡이는 그 순간, 깜빡이는 그 순간의 위치는 P가 보든 Q가 보든 동일한 장소로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깔려가는 조건이 무조건 이렇게 돼요. 동시 출발입니다. 얘도 동시 출발이야. 됐어? 이 두 가지는 그냥 무조건 같이 나가는 조건이야. 그럼 이제 마지막 Q가 봤을 때 어떻게 돼? 이걸 찾는 거죠. Q가 봤을 때 어떻게 돼? 자, 보세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게 일단 첫 번째로 요걸 가지고 P가 보았을 때 빛이 동시 출발, 동시 도착했어. 그러면은 이건 이런 뜻이거든. 빛이 간 거리가 뭐하다는 얘기니? 같다는 뜻이죠. 그지? 빛이 진행한 길이가 같다는 뜻이지. 그러면 P가 보았을 때는 잘 봐. 우주선의 이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양쪽으로 도착할 때 걸리는 시간이 서로 같은 거거든, 지금. 이 길이가 서로 같다는 뜻이거든. 근데 P가 볼 때는 우주선의 그 끝이 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길이는 무조건 가운데 있었다는 뜻이지. 자, 요걸 가지고 P가 보았을 때 요 동시 출발, 동시 도착 요 조건을 가지고 광원의 위치를 판단해요. 광원은 가운데 있었던 거야. 그지? 맞죠? 그래야지 가운데서 출발한 빛이 검출기 양쪽으로 동시 도달할 수 있거든. P가 봤을 때. 그러면은 Q가 봤을 때 어떻게 될까? Q가 볼 때는 광원의 출발 지점이 가운데 있어요. 우주선에. 근데 출발했지, 빛이. 한번 깜빡이는 순간 검출기 A 쪽으로 출발, B 쪽으로 출발하는데 우주선이 무조건 움직이거든. 이렇게. 그래. 그럼 P가 봤을 때 빛이 출발은 여기서 했는데 도착을 A 쪽에 먼저 하지 않겠어? 맞지? 그래서 A 먼저 도착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B로는 나중에 도착해야 되지 않겠어? 더 가야 되니까 B는 무조건 따라가야 돼. 검출기가 도망가잖아. 됐지? 요렇게 해석하시는 거야. 그래서 잘 봐. P가 보았을 때 A 검출기, B 검출기로 동시 도착한 사건은 Q가 봤을 때는 동시가 아니라 A 먼저 도착, B 나중 도착으로 이 사건 자체에 시간차가 생겨버려. 이해가죠?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니까 그런 거야. 누구한테는 동시지만 누구한테는 동시가 아닐 수도 있다고. P한테는 동시 도착으로 볼 수 있지만 Q한테는 동시 도착으로 안 보인다는 거야. 이해가지? 누구 말이 맞아야 돼? 둘 다 맞는 거야, 이 상황은 지금. 이거를 지금 내가 케이스별로 정리를 다 해줄 건데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광원이 한 개입니다. 자, 광원이 한 개면은 아까랑 동일하게 뭐라 그랬어? 동시 출발이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있습니다. 똑같아. P 있고 Q 있고요. 광원 있고요. 이 안에 우주선 빠른 속도로 V로 운동하고 P가 볼 때, Q가 볼 때 조건을 주는 거지. 동일하게 줘요. 자, P가 보았을 때, Q가 봤을 때 얘기하는데 일단은 동시 출발은 무조건이니까 그냥 써볼까? 이게 이제 그건 우리가 광원이 한 개면 있잖아. 빛이 출발을 동시에 한다는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판단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됐지? 근데 거의 대다수의 문제가 지금 이 케이스가 나올 거라고. 거의 대다수 문제는 광원 한 개가 출발하는 거 얘기할 거야, 보통. 그리고 조건을 줘야 돼. 조건. Q가 봤을 때 동시 도착한다라는 조건을 줄 거야, 이렇게.
됐지? Q가 봤을 때 동시 도착합니다. 자, 됐어요. Q가 봤을 때 어떻게 될까? P가 봤을 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어? 이걸 생각해봐. Q가 봤을 때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이 됐다는 얘기는 빛이 간 거리가 같다는 얘기야. 빛의 경로. 맞지? 빛이 간 경로가 같다는 얘기야. 근데 분명히 Q가 봤을 때는 우주선이 움직일 거거든. 자, 잘 봐라. 이게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광원이 한가운데 없었어. 맞지? 만약에 광원이 한가운데 있었어 봐, 쟤처럼. 그러면 무조건 동시 출발했으면 동시 도착해야, 아니 A 먼저 도착해야 돼. 가운데 있었으면은. 근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빛이 간 거리 같아야 돼. 그러면 분명히 검출기가 여기가 A인데 A는 오른쪽으로 가고 B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도망갈 거거든. 그지? 그럼에도 간 거리가 같으려면은 광원이 애초에 어디 있어야 돼? 더 오른쪽에, 더 뒤쪽에 있었었던 거지. 그래서 실제 광원의 위치는 여기 있었었던 거야. 이 정도에. 그래서 우주선이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에 빛이 출발을 어디서 하냐면 Q가 봤을 때는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도착하고 얘는 더 가서 이렇게 도착해서 같은 거리를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P가 느끼는 사실 그 우주선에서의 이 광원의 위치는 어디 있었어야 되는 거야? 여기 있었다는 거지. P가 보았을 때는 출발한 빛이 동시 출발하는데 당연히 비검출기로 먼저 도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라고 쓰냐면은 B가 먼저 도착한다. 비검출기에 먼저 도착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깔끔하죠. 됐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의 대다수의 문제가 저 두 케이스 중에 하나에 나올 거라고. 무조건. 됐지? 우리는 하나를 더 할게요. 하나를 더, 사실 하나 더 할 거고 또 하나 더 할 거고 또 하나 더 할 거야. 뭐 가능한 모든 케이스를 다 얘기해 줄게.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 가능한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 3번을 보시면요. 광원이 두 개야.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케이스는 아니고요. 광원이 두 개일 때. 광원이 두 개일 때는 편의상 광원이 가운데, 우주선의 가운데 있다고 할게요, 이걸. 사실 이게 위치까지 바뀌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 그러니까 그냥 가운데에, 광원의 가운데에 이 우주선이 놓여져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놓고요. 광원이 여기 있는 거야. 광원이 아니죠. 검출기가 여기 있는 거야. 가운데에 검출기가 있다고 할게. 됐지? 그래서 실제로는 광원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지. 광원 A. 여기는 검출기. 자, 되셨죠? 이렇게? 그럼 봐봐. P가 보았을 때 Q가 보았을 때 각각인데 P가 보았을 때 조건과 Q가 봤을 때 조건을 나눠봅시다. 어떤 하나의 조건을 줘야겠지? 광원이 가운데 있다 그랬지 지금? 그러면 광원이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할게. P가 봤을 때 동시에 도착했습니다라고 조건을 줄게요. 이렇게. 됐지? P가 봤을 때 동시에 도착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얘들아 해봐야 돼 이거. P가 봤을 때 동시에 도착했어. 한번 해봐봐 지금. 써봐봐. 지금 생각해봐.
봐봐라. P가 봤을 때 동시 도착한다면은 무조건 출발은 P가 봤을 때 동시 출발해야 돼. 왜 그래야 돼?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검출기가 한가운데 있으니까 P가 볼 때는 무조건 빛이 출발해서 여기서 도착을 해야 되거든. 이렇게 동시에 도착하려면 동시에 출발해야 돼요. 맞지? 이렇게 조건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은 P가 봤을 때 동시 도착으로 보잖아. P가 봤을 때 동시 도착으로 보면은 무조건 Q가 봤을 때는 얘가 동시 도착이 돼야 돼. 왜냐면은 검출기에 두 빛이 들어오는 순간 P가 봤을 때 같은 순간으로 들어온다고 했거든. 그럼 그 장소는 Q가 보든 P가 보든 무조건 한 장소잖아. 같은 장소는 무조건 동일한 현상이 관측된다고 내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Q가 봤을 때 동시 도착이 돼야 돼. 무조건이야. 그럼 자, 얘기해보자. Q가 봤을 때 동시 도착해야 돼. 근데 사실 검출기는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 그러면 A에서 출발한 빛은 광원 A에서 출발한 빛은 검출기를 따라가야겠지. 따라가서 동시 도착해야 돼. B보단 짧은 거리, B는 무조건 짧은 거리밖에 안 되겠죠. 왜냐면 이게 일리 갈 거거든,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광원 B에서 출발한 빛이 여긴데 검출기가 이쪽으로 올 거니까 얘는 이거밖에 안 갈 거거든. 요만큼밖에 경로가. 근데 A는 여기서 출발했잖아. 그럼 이렇게 와야 되잖아, 지금. 그래서 결국 뭐 해야 돼? A가 어때야 돼? 먼저 출발할 수밖에 없지. 무조건 A가 먼저 출발해야 돼. 그래야지 Q가 봤을 때 동시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와요. 됐어? 됐죠? 다른 상황 하나 더 해볼게. 잘 봐. 이 상황 그대로 가지고 동일하게 또 볼게. 조건만 바꿔주면 되거든. 지금 조건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잘 봐. P가 볼 때 Q가 볼 때인데 이번에 조건을 이렇게 줄게. Q가 볼 때 동시 출발했어. 이게 조건이야. 광원 가운데, 검출기 가운데 있거든. 광원 A고 광원 B거든 지금. 자, 우주선 빠르도록 운동하고 있고 내부에 P가 있고 바깥에 Q가 있습니다. 지금 됐지? 자, Q가 봤을 때 동시 출발이라는 조건을 줬어. 동시 출발했어. 그럼 무조건 Q가 볼 때 동시 도착 어떻게 해야 돼? 우주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럼 광원도 여기까지 와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Q가 본 빛은 B가 먼저 도착할 수밖에 없어. 동시 출발했다면. A는 여기까지밖에 안 올 거거든 지금. 맞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 가야 되잖아 지금. 근데 검출기가 도망가잖아 지금. 이쪽으로 B 쪽으로 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써? 조건을 지금 이걸 조건으로 준 거야. 그럼 Q가 봤을 때 무조건 광원 B 빛이 B가 먼저 도착합니다. 됐어? 그러면 요 조건 때문에 다시 B가 먼저 도착해야 돼. 요 조건 때문에 P도 B가 먼저 도착으로 봐야 되는 거야. 왜? Q가 봤을 때 B 빛이 무조건 먼저 도착할 거거든. 그러면은 광원의 검출기에 B가 도착하는 순간 P가 봤을 때는 무조건 동일한 현상 관측돼야 되거든. 장소가 하나니까. A 따로 B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장소로 오는 거니까. 따라서 P가 볼 때는 B가 먼저 출발을 하죠. 자, 이해 가죠? 이렇게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됐니? 자,
하나 더 해볼까? 그만할까? 자, 봐봐. 하나만 더 해볼게. 동일한 사건. PQ. 자, 만약에 이렇게 주면 어떨까? P가 봤을 때 B 빛이 먼저 도착했대. 그럼 뭐라고 해? B 먼저 출발. 맞지? 이게 조건이다. 그럼 무조건 B 먼저 도착이니까 얘가. 그치? 이거 무조건 동일하게 가야 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있잖아. 검출기가 하나면은 그 하나의 사건은 무조건 동일하게 관측돼. 광원이 한 개면은 무조건 광원을 출발하는 게 동일하게 관측돼야 돼. 그럼 B에 먼저 도착했지? 그럼 Q가 봤을 때 어떻게 될까? B 빛이 먼저 도착하려면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 만약에 응? A, B가 동시에 출발했어. B 먼저 도착하지. 이거 나오지? 만약에 B가 진짜 먼저 출발해. 그럼 B 먼저 도착하잖아. 만약에 아니다, 이건 안 되겠다. 거리가 같다고 했으니까. 되지? 근데 이걸 상황을 바꿔서 이렇게 해볼까? A 먼저 도착으로 줘봐. P가 왔을 때 A 먼저 도착했대. 그럼 A 먼저 출발이거든? 그지? 그러면 무조건 A 먼저 도착이거든? 그럼 Q가 봤을 때 A가 먼저 도착하려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A가 먼저 출발해야 돼요. 이거밖에 안 되지. 맞지? B보다 먼저 출발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 따라할 거거든. B보다는 더 많은 거리를 가야 되니까. A 먼저 도착하기 위해서. 그럼 반드시 A가 먼저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요, 광원이 두 개일 때 출발이 다른 장소이기 때문에 출발 사건이 동시가 아닐 수도 있어. 여기는 도착이 다른 장소로 도착되는 거니까 도착 자체가 다르게 관측될 수 있다고. 요걸 아시면 돼요. 이게 사건 동시성, 동시상대성이야. 됐지?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자, 이 책에 없는 내용들을 다 필기해 놓으셔야 돼요. 책에 없는 게 좀 있으니까, 꽤 있으니까 책에 없는 거는 좀 필기를 해 놓으셔야 돼. 자, 이번에 이렇게 되는 거야.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데 광원이 여기 있고요. 검출기가 여기 있어. 이번엔 조금 다르게 측정해 볼 건데 요 속력을 0.6c 값으로 줄 거고요. 요 길이를 L로 정의해서 줄게. P 관측자 바깥쪽에 Q 관측자가 서 있지. 됐니? 이렇게 해봅시다. 자, 뭘 측정할 거냐면은 P가 볼 때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Q가 볼 때 가는데 걸리는 시간 측정할 거야. 됐지? 근데 P가 볼 때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렇게 측정하면 돼요. 이게 봐봐. 몇 시야? P가 볼 때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출발해서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이게 P가 볼 때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나는 가만히 있고 광원에서 저쪽에서 검출기 쪽으로 출발한 거잖아. 이 길이가 얼마야? L이죠. 속력은 C지. 그러니까 시간 얼마야? C분의 L 이렇게 하면 돼. 됐어? 근데 이제 틀린 건 이렇게 애들이 틀린다고 보통. 여기서 시간을 물어봤어. Q가 봤을 때 얼마 시간 걸려?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 속력이 0.6이니까 감마는 4분의 5고요. 그럼 얘가 C분의 L이니까 얘는 4C분의 5L일 거야. 이렇게 하고 틀려. 틀린 값이야. 왜 틀렸을까? 왜 틀린지 알면 좋긴 한데 왜 틀렸어? 일단 우리가
너희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은 이런 걸 실수하는 거는 C분의 L을 팽창시켰어. 맞지? 그럼 C분의 L이 뭐란 얘기니? 이 조건 이게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아까 팽창식 어떻게 계산했지? T는 T0 감마였지. 그럼 얘가 고유시간이 돼야 되거든? 고유시간이 되면 팽창하면 맞아. 얘는 고유시간이 아니야. 이해가? 왜냐면 고유시간의 정의가 뭐였었지 우리 아까? 한 장소에서 관측한 사건이잖아. 얘는 어때? P가 봤을 때 광원에서 출발한 장소 저쪽이고 도착 장소 여기거든? 한 장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고유시간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쟤를 저렇게 팽창시키면 안 돼요. T는 T0 곱하기 감마를 저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셔야 돼. Q가 볼 때는 잘 봐. 우주선이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이만큼 날아가거든. 그러니까 Q가 본 빛의 경로는 어떻게 되니? 요 경로야. 맞죠? 이게 실제로 Q가 봤을 때 빛이 간 거리거든. 이때 이 길이를 CT라고 할게요. CT. 빛의 속력으로 T만큼 간 거야. 시간은 팽창될 거니까 무조건 CT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길이를 측정하는 거야. 이 길이가 얼마니? 이거 5분의 4일이야. 우주선 길이가 수축될 거거든. 맞아? L이 아니라 Q가 볼 때는 이 길이가 5분의 4일로 보일 거야 돼. 여기 길이가 얼마일까 그럼? 여기 길이. 우주선이 T초 동안 간 길이. 즉 0.6ct가 돼요. 됐어? 이렇게 놓을 수 있겠니? 그래서 마무리하면은 Q가 본 시간이 어떻게 측정이 되냐면은 Q가 본 시간은 어떻게 측정이 돼야 되냐면은 CT는 0.6ct 플러스 5분의 4L이거든 지금. 넘기면 1.6, 10분의 16. 아니다. 저기 뭐야 빼는 거구나. 0.4지, 10분의 4지, 5분의 2죠. 그럼 얼마니? 2L이죠. T는 C분의 2L로 관측돼. 무려 2배나 값이 커지네.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직접 이렇게 하는 것까지 아시면 좋겠어요. 이거 조금 어려운 거죠. 됐어. 이렇게. 마지막. 이거 이 시리즈 한 번 더 할게. 자, 이거를 이제 한 번 더 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할 거야. 광원이고요. 거울이 있어. 검출기를 여기다 갖다 놓을 거야, 이번에. 됐어? 그럼 빛이 P가 보았을 때 갔다가 거울 맞고 돌아오겠죠, 이렇게. 밖에서 Q가 보고 있을 것이고. 자, P가 보았을 때랑 Q가 보았을 때 가는 데 걸리는 시간과 오는 데 걸리는 시간과 왕복 시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P가 봤을 때 Q. 이렇게. 자, 해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P가 봤을 때 생각해봐. P가 봤을 때는 가는데 C분의 L만큼 갈 거거든. 오는데 얼만큼 와? C분의 L만큼 올 거거든. 그죠? 왕복 얼마니? C분의 2L만큼 시간 걸릴 거라고. 그지? P가 보았을 때 가는 데는 이거 너 다 조건들이 똑같은 거였어 지금 얘가. 그지? 가니까 0.6이고 L이고 하니까 이렇게 보일 거죠. 근데 Q가 봤을 때 어떻게 할까 그럼? Q가 봤을 때는 가는 데는 지금 얘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얼마 쓰면 돼? C분의 2L 쓸 거야 여기다. 근데 왕복 시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감마배 곱해가지고 2C분의 5L 쓸게. 맞아 틀려? 얘는 맞아요. 왜 맞아?
얘는 고유시간이니까. 왜 고유시간이야? P가 봤을 때 출발 장소와 도착 장소가 같으니까. 그죠? 그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쓸까? 이거에서 빼면 되니까 2C분의 L 나와요. 그치? 이거 두 개 더한 게 나와야 되니까. 맞니? 이렇게 하는 거야. 얘는 되고 얘는 안 돼. 왜 그래? 출발 장소와 도착 장소가 같냐 안 같냐, 고유 시간이 되냐 안 되냐가 다르거든. 자, 그러니까 원래는 Q를 이렇게 해봐야지. 얘들아, 원래는 Q를 이렇게 해야지. 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Q가 보았을 때는 이제 올 때, Q가 올 때 출발을 여기서 하지. 근데 우주선이 어떻게 돼? 이렇게 가버리죠. 그러니까 실제로 빛이 간 경로는 Q가 보았을 때 이만큼이거든. 이걸 CT'이라고 한다면 우주선의 길이가 5분의 4L이니까 그동안 이 우주선이 간 길이는 0.6CT'이니까 맞죠? 우리가 지금 아까 이거 했던 대로 계산을 한 거야. 그러면 결론은 5분의 4L이 CT 프라임 플러스 0.6CT 프라임 1.6CT 프라임이 되니까 정리하면 20분의 L 나오죠. 맞아? 이거 정리하면? 맞니? 맞잖아. 이렇게 구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이거 고유 시간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저렇게 해버리자. 상관없지. 자, 정리할게요. 지울게. 질량과 에너지 이거 있잖아. 질량 에너지 동등성인데 이거는 사실 좀 빠르게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 우리가 통합각 너네가 배웠을 때 이 얘기는 좀 익숙히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아? 그치? 근데 이거 이제 나온 배경부터 보시자. 우리가 이내MC하고 배웠단 말이야, 원래 특수상승 이론에서. 그치? 자, 이거는 이런 뜻이야. 원래 M은 M0의 감마 이렇게 돼 있거든. 자, 뭐냐면은 M0가 정지질량이에요. 정지질량. M0는 물체가 정지했을 때 질량이고 얘는 운동 질량인데 정지 질량 곱하기 감마배 한 것만큼 커진다. 질량이 증가한다는 뜻이야. 운동하면은. 그래서 운동을 하면 질량이 증가하는 거야. 근데 봐라.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 F 곱하기 L 또는 뭐 F 곱하기 뭐 T를 하게 돼. 힘 곱하기 시간 또는 힘 곱하기 거리 해가지고 이 물체를 운동시켰어. 질량이 어떤 물체가 있었겠죠? 질량이. 근데 그 물체를 운동시켰더니 얘는 델타 EK 또는 얘는 델타 P. 운동 에너지 또는 운동량이 변하겠지. 속도가 변하는 거야, 그지? 속도. 여기는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은 얘 같은 경우는 뭐 2분의 1 mv 제곱이고 얘는 이제 m 델타 v니까 결국 속력이 변하네. 속도가 변하는구나. 힘을 줘가지고 주면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얘가 힘을 계속 가했어. 속도가 계속 빨라져. 힘을 계속 가해. 속도가 계속 빨라져. 예를 들면은 입자가속기 같은 거 있어. 입자가속기가 이제 그 유럽에 보면은 이거 많이 본 적 있을 걸, 교과서 같은데 엄청나게 커다란 그 관을 이제 마을 하나 전체에 묻어놓고 지름이면 뭐 한 9km 되잖아. 얘가 반지름이 9km인가? 그래, 엄청 커요. 하여튼 엄청 큰 그 관을 묻어놓고 그 안에서 입자를 가속시키는 거야. 전자기장 걸어가지고. 그러면 여기 뭐 전자 같은 거 집어넣고 가속시키면은 계속 가속이 되겠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무한대로 가속시킬 수가 있어.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니까. 힘을 계속 같은 방향으로만 밀어주면 되거든. 얘는 무한히 밀릴 수 있잖아. 그러면 얘가 속력이 빨라지겠지. 힘 가하니까, 에너지 가하니까. 근데 속력이 빨라지고 빨라지다가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아니, 어디까지 갈 수 없어? C까지 갈 수 없는 거야. 왜냐면 빛의 속력은 C잖아. 이 C라는 속력을 가질 수 있어? 다른 물체들이? 못 가지죠. 왜냐면 얘는 기준이거든. 다른 물체가 빛의 속력을 가질 수 있어? 속도는 상대적이고 그 상대적이라는 거는 누구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거야? 빛의 속력에 대해 상대적이야.
빛이 기준이야. 근데 내가 기준이 될 수 있어? 없지. 저 전자가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서 C가 될 수 있어? C 값을 가질 수 있어? 그럼 기준이 되는 건데? 제가 빛이 되는 건데?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속력이 기준이 되고 얘는 속력이 빨라지다가 빨라져도 절대로 C가 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 그럼 대신에 어떻게 되냐? 속력이 빨라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질량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지 질량 대비 물체가 속력이 빨라지면은 감마의 만큼, 감마는 속도에 따라 달라지지, 감마의 만큼 질량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 증가된 질량은 결국 속도를 변화시켰던, 즉 이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런 관계식을 정리해서 유도해서 정리해서 만든 게 E는 mc 제곱이 되는 거야. 됐지? E는 mc 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거 본 적 있지? E는 mc 제곱.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야. 아니죠,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이야.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했어? 핵융합 반응, 핵분열 반응 했었단 말이야. 그치? 태양에서 핵융합 일으켜가지고 질량이 결손되고 에너지가 나온다고 했잖아. 그게 저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어떤 물체에게 에너지를 많이 가하면은 그 많이 가한 에너지에 의해서 질량으로 환산이 된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거든. 만약에 이렇게 써 있잖아. 이건 정지 질량이죠. 정지 질량에 해당되는 이 에너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얘를 갖다 우리는 정지 에너지다라고 얘기해요. 정지 에너지. 됐어? 가만히 멈춰있는 질량은 0이 될 수 있어, 없어? 가만히 멈춰있는 물질의 질량 0이 될 수 없죠. 가만히 멈춰있는 정지 질량은 0이 될 수 없어요. 보통 광자를 빼고. 이 정지 질량은 광자 빼고 다 0이 안 될 수 있어. 0이 되면 안 돼. 그래서 무조건 정지 에너지가 존재할 거야. 여기다가 이 물체가 운동을 시작해요. 그럼 에너지가 얼마로 바뀌어야 돼? mc 제곱인,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운동 질량이라고 쓸게. 그치? 그럼 이건 무슨 에너지겠어? 이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 에너지 아니겠어? 정지한 에너지 말고 운동하는 물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럼 에너지가 변했지. 얼마큼 변했어? E 마이너스 E 제로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생기겠지. 그지? 그 차이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야? 요 질량들의 차이. 요 관계식에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차이를, 그러니까 정지한 놈한테 에너지를 얼마큼 주면은 얘가 에너지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 광속의 제곱에 비례해서 같아지는 거고. 뭐 간단하게 그냥 이거를 사실 여기다가 델타라는 말을 붙여주는 게 정확하죠. 델타. 델타 E는 델타 MC 제곱이라고 써. E는 MC 제곱이라고 써 있는 거잖아. 그 델타 E가 여기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게 델타 E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됐지?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끝나고요. 요거 가지고 만든 게 뭐야? 핵반응. 핵반응은 반드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핵반응 첫 번째. 질량이 어떻게 되니? 결손되죠. 핵반응이 일어나면 질량 결손돼. 질량 사라진다. 두 번째. 질량수는 어떻게 되니? 보존이 돼요. 핵반응이 일어나면. 세 번째. 전하량까지도 보존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핵반응에 대한 뜻이죠. 핵반응의 종류가 융합이 있지. 그 책에 있어. 융합 중에서도 태양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게 있고, 핵융합로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게 있죠.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다 배웠을 거야 아마. 핵분열 반응 중에서는 이제 우라늄에
우라늄 핵분열. 원자로죠. 그러니까 원자로. 원자로에서 나타나는 분열 반응이 있습니다. 거기 반응식 다 써 있으니까. 태양 1,1짜리 수소가 4개가 융합돼서 2,4짜리 HE와 질량의 결손이 발생하지. 본 적 있죠? 이거 다. 응? 어느 정도 봤을 거야. 에너지로 방출됩니다. 핵 융합로는 어떻게 돼 있어? 1,2짜리 수소와 1,3짜리 수소가 융합해서 2,4짜리 HE 할륨 하나 바뀌었어. 근데 이런 동시에 1,1,2니까 원자량이지. 2, 3이니까 질량수가 5니까 여기 4에서 여기 하나 튀어나와야 돼. 중성자가 튀어나오죠. 델타 M. 이게 사라진 질량이고 이게 어디로 가? 에너지로 나오겠지. 됐어? 여기 사실 그 태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죠. 이게 이제 원자 번호가 양성자가 4개거든. 근데 여기 2개 됐잖아. 그치?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것도 사실은 플러스 2개의 전자, 양전자를 방출시킨다고 보는 게 맞아야 돼. 요게 이제 그래야지 원자 전하량 보존이 맞거든. 여기는 양성자가 몇 개 들어가니? 4개 들어가잖아. 근데 여기 양성자가 몇 개 있어? 2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4개가 플러스 2밖에 안 된단 말이야. 플러스 2가 사라진 거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2에 해당되는 게 나간다고요. 그게 전자는 전자인데 플러스 성질이 가지고 있는 전자가 있어. 걔가 튀어나가야 돼.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다. 3번은 핵분열. 우라늄 핵분열. 우라늄의 핵분열은 원자번호 92번의 질량수 235짜리 우라늄이 0,1짜리 중성자 하나를 흡수하죠. 느린 중성자. 저속 중성자라고 해요. 저속 중성자 하나를 흡수해서 얘가 원자번호 56번 질량수 141짜리인 바륨으로 하나 튀어나오고 플러스 원자번호 36번 질량수 92짜리인 크리톤으로 하나 튀어나오고 플러스 이게 안 맞잖아 지금 그지? 235에 1이니까 141, 90이니까 3개의 중성자가 방출해 나오면서 질량이 사라져요. 이렇게. 요게 또 보러 가야 돼. 에너지. 이러면 지금 반응식 다 맞죠? 92, 0, 56, 36. 235, 1 합쳐서 236. 얘는 141, 92, 230 여기까지 6. 이렇게 반응식이 완성이 되지. 됐어? 이렇게 마무리를 이게 핵분열 반응식 다 한 거죠. 에너지는 있잖아. 여기까지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단순히 봐봐. 26메가 일렉트론 볼트 나와요. 에너지가. 얘는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 나와요. 얘는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 나와요. 누가 질량 결손 제일 많이 됐어? 얘가 제일 많이 됐어. 질량이 많이 결손될수록 에너지가 많이 튀어나올 거거든. 다만 이거를 갖다 비교할 때 핵자당 에너지로 비교할 수가 있어. 질량수 1당 에너지. 그럼 얘는 얼마로 보냐면 4개의 질량수가 바뀐 거잖아. 26 나온 거잖아. 얘는 몇 개가 나왔어? 5개가 나왔죠. 질량수 5가 이만큼 나온 거고 얘는 236이 나온 거니까 누가 에너지 제일 많이 나왔어? 핵자당 에너지는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맞죠? 마무리 하십시다. 자, 문제를 좀 볼게. 자, 2번, 3번. 6번 풀게요. 자, 2번을 볼게. 봐봐. 이제 2번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그림과 같이 철수가 탄 우주선이 정지한 영위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 0.9c로 행성 A에서 B까지 가지. 자, 철수가 측정한. 이게 문제 조건상에 나와 있지. 자, 봐봐. 철수가 측정한
철수는 운동하는 애야. A, B 사이의 길이거든. 이게 L이래. 이건 무슨 길이야? 이거는 수축 길이지. 움직이니까. 철수는 움직이면서 길이 측정한 거잖아. 철수가 측정한 A에서 B까지. 철수가 측정한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는 고유 시간이죠. T라고 돼 있어. 철수는 나는 가만히 있잖아. B가 나에게 오잖아. 그지? 자, 그래서 철수가 관측할 때 0.9c의 속력으로 B가 온다. 맞습니다. 맞죠? 기억보기 맞습니다. 영희가 측정한 A와 B 사이의 거리는 L보다 작다. 자, 영희가 측정한 A와 B 사이의 거리는 고유 길이. 이거보다 무조건 크겠지. 고유 길이는. 그래서 틀렸어. 우주선이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영희가 측정하면 T보다 크다. 우주선이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당연히 고유 시간보다 크겠죠. 디귿이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됐니? 이해가죠?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보통. 그림은 정지해 있는 철수에 대해서 3번. 영희와 민수가 탄 우주선이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동일한 직선상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영희는 민수를 향해 레이저 광선을 쏘고 있는데 철수가 측정한 민수의 속력이 0.9c래. 근데 민수가 볼 때 영희는 점점 자신에게 가까워지고 있대. 그러니까 영희는 적어도 0.9c보다는 빠르겠다. 민수는 0.9c고. 이거를 누가 보고 있냐면 철수가 보고 있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민수가 측정한 레이저 광선의 속력은 영희가 측정. 이거 레이저 광선의 속력은 빛의 속력이니까 무조건 동일하게 측정되겠지. 그 다음에 이게 있었네. 두 우주선의 길이가 같대. 고유 길이가 같대. 두 우주선의 고유 길이가 같은데 철수가 측정할 때 영희와 민수의 우주선 길이가 L1, L2래. 근데 보니까 고유 길이가 같은데 얘가 더 빠르니까 길이가 얘가 더 많이 수축될 거거든. 얘보다는 당연히 얘가 더 크겠지. 고유 길이가 같은데 얘가 더 빠르잖아. 수축을 더 많이 할 거라고. 더 길이가 짧겠지. 철수가 봤을 때는. 니은 보기 틀렸지. 철수가 측정할 때 영희의 시간이 민수의 시간보다 느리게 한다. 철수가 측정하면은 영희가 더 빠르니까 영희의 시간이 더 느리게 할 거야. 그치? 맞는 얘기네. 영희의 시간이 민수의 시간보다 느리게 한다. 맞습니다. 자, 6번을 볼게요. 6번. 6번은 조금 이제 중요한 문제지. 왜? 몇 시에 끝나야 되는데, 우리? 지났어? 그치? 안 지났지? 6번을 볼게. 정지해 있는 관찰차 A에 대해서 양성자가 일정한 속도 0.9c로 전피를 지나서 움직이는데 A가 측정한 PQ 사이 거리. 자, A가 측정한 PQ 사이 거리는 무슨 길이? 6번에서 고유 길이? 맞지? A가 볼 때 PQ는 움직이지 않잖아. 고유 길이. 양성자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에 탄 관찰차 B가 측정한 PQ 사이 거리는 T이다. 이건 무슨 시간? 고유 시간 아니겠어? 그지? B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고유 시간 측정될 거야. 자, L은 0.9c T랑 비교하는데 잘 봐라. T가 무슨 시간이지? T가 고유 시간이죠. 이건 고유 시간이니까 이건 무슨 길이가 되는 거야, 지금? 수축 길이가 되겠지. B가 봤을 때 B가 봤을 때 나는 가만히 있는데 Q가 0.9c로 반대로 갈 거 아니야. 몇 초 동안? T초 동안. 이게 고유 시간이잖아. 이거는 수축 길이야. 맞아? 맞죠? 근데 그냥 길이 L은 무슨 길이니? A가 관측한 고유 길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고유 길이가 커야지. 이해가지? 우리 아까 이거 했잖아요. 이거 P인데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거든. 나는 가만히 있는데 A가 가고 나에게 온단 말이야. 이때 길이를 뭐라고 했어? L이라고 했어. 그럼 L은 어떻게 구했어? 얘가 오는 속도 V 곱하기 내가 측정한 고유 시간 T 제로 이거였잖아.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B가 봤을 때 0.9c로 행성이 오고요. Q가 오고 시간은 T초. T초는 뭐라고 하냐면 고유 시간이었어. 아까. B가 측정한 PQ 사이에 걸린 시간이었으니까 T 됐지. 그래서 수축 길이가 되는 거야.
A가 측정한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A가 측정한 시간은 T 고유 시간보다 무조건 커야겠지. 팽창되겠지. 니 틀렸어. B가 측정한 양성자의 정지 에너지. 양성자의 정지 에너지 이거 생각하면 돼요. 정지 질량이 어떻게 돼? 0이 될 수 없다 그랬어 아까. 그러니까 양성자가 정지 에너지는 0이 되지 않을 거야. 무조건 틀렸어. 근데 이건 애들이 많이 틀린 게 뭐냐면은 B가 볼 때 양성자가 뭐로 보이니? B가 볼 때 양성자는 정지로 보이죠. 그러니까 뭔가 정지 에너지가 0이 될 것 같은 거야. 정지해 보이니까. 틀린 거야. 이거 생각하셔야 돼. 자, 넘어가서 하나만 더 볼게요. 9번. (9번은) 있잖아. 이게 우리 그 사건 동시성에서 양쪽으로 출발하는 경우거든 지금. 그러면은 봐봐라. 이게 이런 거지. 이게 우리가 아까 다뤘던 상황 중에서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여기가 이제 P거든? A고 B인데 P라는 광원에서 출발한 거야 이렇게. 근데 영희가 봤을 때, 밖에서 봤을 때, 영희가 봤을 때 얘가 동시에 도착했대. 기억나니? 얘가 봤을 때 동시 도착. 기억나? 이 상황 우리가 광원 한 개일 때 만약에 광원이 하나니까 얘가 동시 출발하겠지. 무조건 출발은 동시 출발일 거야. 근데 얘가 가운데 있었다면은 동시 도착할 수 A에 먼저 도착하겠지 무조건. 맞니? 아까 했던 거잖아 이거. 그지? Q가 봤을 때 동시 도착을 했어. 얘가 만약에 같은 이 거리가 같았다면 P 거리가 B 거리가 같았다면은 무조건 A 먼저 도착해야 돼. Q가 봤을 때. 근데 동시 도착해야 돼. 그럼 어디 있어야 돼? P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좀 떨어져 있어야겠지. 출발했는데 그동안 우주선이 이렇게 와가지고 빛이 간 거리가 Q 입장에서는 같은 거리만큼 가는 거죠. 그래야지 동시 도착하거든. 아까 내가 설명해 줬던 것 중에서 아마 이게 2번 케이스인가 그럴 거야. 3번인가 2번인가 그럴 거야. 철수가 측정할 때 영희의 시간은 철수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맞죠? 철수가 측정하면은 이게 0이다. 얘는 철수고 철수가 측정하면은 영희의 시간 느리게 가죠. 왜냐면 철수가 봤을 때 영희가 이동할 거니까 저쪽으로. 철수가 측정할 때 P에서 발생한 빛은 B보다 A에 먼저 도달한다. B보다 A. 자, 철수가 봤을 때는 거리가 지금 애초에 어디 있어? 철수의 입장에서는 우주선의 광원이 여기 있을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출발을 동시에 할 거고 당연히 이 B에 먼저 도착을 하겠죠. 니은이 틀렸지? 영희가 측정할 때 P에서 A까지의 거리는 P에서 B까지의 거리가 같다? 틀렸죠. 영희가 측정해도 길이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요 B는 그대로 이 길이가 더 길어야 돼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답은 1번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까지 정리 다 했습니다. 지금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했던 내용만 정리를 잘 하셔야 돼.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